안녕하십니까. 사내고등학교 교무부장 허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맞춰 학생의 학습 회복과 이수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활용 관련 유의사항도 새롭게 강조되었습니다. 오늘 연수에서는 올해 주요 개정 사항과 우리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 실제로 자주 적용되거나 혼동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수는 유의사항 및 처리 요령을 시작으로 인적 학적 사항, 출결 상황,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I 활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교사의 AI 활용은 가능하지만 AI 생성 결과를 그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교사의 직접 관찰, 확인, 판단을 거쳐 기록하여야 하고 AI를 활용하더라도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의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학생의 독자적인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처리 요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기록 자율화 관련 내용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 특성, 일상생활, 누가기록 여부 및 방법 결정이 기존 시도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 누가기록 입력이 필수이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누가기록 입력이 선택사항으로 필요시 입력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 상황 누가기록은 특수학급 선생님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입력을 권장합니다. 3페이지 인적, 학적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급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유급의 정의를 유급과 졸업유예로 나눠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급이란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졸업유예란 출석 일수는 충족하지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못해 졸업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 출석 일수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192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대입 지원은 가능하나 졸업 전까지 추가 학습을 통해 부족한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 학습으로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대학 입학이 취소가 됩니다. 또 올해 변경된 내용이 인적사항 변경 시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개명 시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주소는 정정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누가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출결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출석 인정 결석에 나이스 출결 표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출석 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처리 시 슬러시에서 파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과목 출석률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1학점당 수업량 즉 16회의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출결 특기사항 입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결석은 하루라도 반드시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질병 미인정 결석은 학생의 출결 상황 이해에 필요할 경우 사유 입력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질병과 출석 정지에 따른 미인정 결석은 사유 입력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결과는 기본적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단, 횟수가 많거나 필요한 경우 사유 입력이 가능합니다. 질병,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 입력 여부, 입력 기준 및 내용은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우리 학교는 동일한 사유로 횟수가 많은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인정 결석은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석으로 인한 특기사항 입력 내용입니다. 장기 결석이라는 별도 항목이 사실상 사라지고 질병 미인정 결석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같은 종류로 연속 7일 이상 결석할 경우 장기 결석에 해당했고 7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을 각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기준 자체가 기재요령에서 빠지고 질병 미인정 결석의 경우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업 성적 관리 규정 같은 학교 규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교내의 장기 결석 규정은 5일이 되겠습니다. 즉 질병 미인정 결석이 5일 이상인 경우에 사유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결과 처리 기준은 수업시간 10분 이상 또는 전부를 불참한 경우입니다. 또한 학폭 가해 학생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학생 징계 등 출석 정지에 따른 미인정 결석은 출결 특기 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 8페이지. 1년 동안 한 번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 특기 사항에 개근을 꼭 입력해야 합니다. 본교는 1년 개근상, 3년 개근상, 정근상이 있습니다. 개근상 규정은 각 기간 동안 한 번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정근상 규정은 3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만 지각,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산정합니다. 9페이지 자격증 및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기부 기자의 가능한 자격증의 조건이 명료화되었습니다. 우선 2026 학년도 자격증 기자의 범위는 국가기술 자격증 및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중 기존에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이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증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한 자격증으로 명료화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자격증 및 자세한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참고자료, 두 번째 기술 관련 민간 자격 국가공인 현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내용 중 활동 시간 기재가 삭제되었습니다. 기존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동아리 활동 이수 시간에 합산하였는데 올해부터 이수 시간이 자동 반영됩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내용 중 활동 시간 기재가 삭제되었고 클럽명과 특기사항은 기존대로 입력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정규교육 과정 내 스포츠클럽이 없으므로 클럽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스포츠클럽 특기사항은 기재할 수 없고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실적이 인정되며 나이스의 누가 기록이 가능합니다. 나이스 동아리 활동 관리에서 스포츠클럽 정보를 가져오면 동아리 활동 영역에 예를 들어 방과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같이 클럽명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12페이지 창체 이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창체 이수 기준이 기존의 3년 총 288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었는데 올해부터 학년도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편성된 시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체 입력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장소는 국내이고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관하거나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 타고등학교나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관한 경우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 타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작년까지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해당 기관의 자료를 입력 가능하다고 바뀌었습니다. 즉 약간의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3페이지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 연격이 명료화되었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에는 객관적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실적 내용 입력 글자 수는 기존의 250자까지 입력 가능했던 것이 50자로 축소되었습니다. 활동 내용에는 정성적 내용 입력이 불가하고 다만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1학년, 2학년의 경우 창체 영역과 연계한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영역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14페이지 교과학습 발달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수 학생 지원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비고란 입력 사항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학교 밖 교육뿐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도 추가되었고 과목 이수 상황에 미이수, 대체 이수뿐 아니라 재이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 최성보 연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에는 학교 밖 교육으로, 온라인 콘텐츠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에는 온라인 콘텐츠로 표시됩니다. 재이수에 대한 정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제2수란 미이수한 과목을 다양한 과정을 통해 다시 수강해 이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지필평가 용어가 정기시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1회고사, 2회고사 등의 용어는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일부 개정에 따른 성취도별 성취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성취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통과목의 성취도는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타냅니다. 성취율 40% 미도달자 중 최성보를 이수하면 E가 부여됩니다. 단 공통과목의 과탐실의 성취도는 A부터 C까지 3단계로 나타냅니다. 성취율 40% 미도달자 중 최성보를 이수하면 성취도 C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의 성취도는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타냅니다. 최성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60% 미만이면 모두 다 E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예술교과군 성취도는 A부터 C까지 3단계로 나타냅니다. 최성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60% 미만이면 모두 다 C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이수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를 통해 재이수한 경우 최하위 성취도를 부여합니다. 성취 단계 5단계는 E, 3단계는 C로 표시됩니다. 19페이지 학점이수 인정 기준에 따른 교과학습 발달 상황 입력 내용입니다.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일 때 최성보 보충 지도를 이수한 경우 성취 단계 5단계는 E, 3단계는 C로 최하위 성취도를 부여하고 보충학습 여부는 미기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목 출석률 3분의 2 미만일 때 추가 학습을 이수를 한 경우 성취도는 A도 가능하고 추가 학습 여부를 미기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업 성취율 40% 미만 또는 과목 출석률 3분의 2 미만인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대상자가 최성보 또는 추가 학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비고란에 미이수를 기재하고 과목별 세특은 미기재합니다. 여기서 미도달과 미이수의 차이를 보면 미도달은 출석률 또는 학업 성취율이 기준에 미달하여 학점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고 미이수는 미도달 상황에서 최성보를 듣지 않아 최종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22페이지 대체이수 관련 내용입니다. 공통과목을 수강하였으나 미이수한 학생이 기본 과목을 대체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은 대체이수로 처리하며 미이수한 과목의 성적 처리 결과는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2수 온라인 콘텐츠 이수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점이수 인정 기준에 따른 교과학습 발달 상황 입력 부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상황에 따라 비고란, 성취도, 세특 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학생 상황 확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학생의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보충 지도를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보충 지도를 완료한 경우 이수 처리가 되어 비고란에는 보충학습 여부를 입력하지 않고 성취도는 최하위 성취도를 부여합니다. 즉 5단계 성취도 체계에서는 E, 3단계 성취도 체계에서는 C를 부여하게 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입력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충 지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이수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출석률입니다.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추가 학습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학습을 완료한 경우 이수 처리가 되어 이 경우 역시 비고란에는 추가 학습 여부를 입력하지 않으며 성취도는 이수 여부에 따라 A부터 E까지 부여 가능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입력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 학습까지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이수 처리가 됩니다. 미이수일 때는 비고란에는 미이수를 입력하며 성취도와 세특은 모두 미기재합니다. 다음은 대체이수입니다. 공통 과목을 수강하였으나 미이수한 학생이 기본 과목을 대체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은 대체이수로 처리합니다. 이때 비고란에는 대체이수를 입력하며 성취도와 세특은 모두 기재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이수입니다.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 학교 등을 통해 재이수한 경우입니다. 비고란에는 온라인 학교 재이수와 같이 입력하며 성취도는 최하위 성취도를 부여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온라인 콘텐츠 이수입니다. 비고란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입력하며 성취도와 세특은 모두 미기재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생의 학습 회복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학생 상황에 따라 성취도, 비고란, 세특 입력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2수와 온라인 콘텐츠 이수의 경우 세특 입력 여부가 기존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기재요령에는 제2수 시 세특 입력 여부 내용은 따로 없으나 교육부에서는 입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입력 시 혼동이 많은 부분이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세특 기자의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업 활동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관찰 내용이 없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기사항 없음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결석생인 경우는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을, 위탁학생의 경우는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을,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5페이지 세특 입력 불가 항목 내용 관련한 별도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사항,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성적 및 수상 실적, KOCW 같은 대학 온라인 강의 관련 사항, 방과후 학교 활동, 연구보고서 관련 사항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보고서 소논문 관련 사항은 일부 입력 가능합니다. 연구보고서 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인 수과탐, 사문탐,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연구, 윤리문제탐구 과목은 연구보고서 실적 제목, 연구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특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독서활동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서활동 관련 추가 안내사항으로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서 기록이 가능하고 정기간 행물의 경우 기재할 수 없는 것은 올해도 동일합니다. 올해 추가 내용으로는 도서명과 저자명에 쓰인 대학명, 상호명, 기관명 등은 입력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년, 학기, 과목에 상관없이 중복 입력이 가능하고 단순 독서 활동 외에 교육 활동을 전개했다면 교과 세특 및 창체 영역별 특기사항에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 28페이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의 부정적 행동 특성을 입력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부정적 표현 시 긍정적 방향으로 행동 변화를 기술하는 게 의무였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부정적 표현 시에는 누가 기록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 관련 내용입니다. 과목별 세특은 과목당 500자로 유지되었습니다. 공통 과목 1, 2 합산하여 500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통 과목은 공통국어 1, 2, 공통수학 1, 2, 기본수학 1, 2, 공통영어 1.2, 기본영어 1, 2, 한국사 1, 2, 통합사회 1, 2, 통합과학 1의 2, 과학탐구실험 1의 2가 해당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기존의 500자에서 300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진로 활동은 700자에서 500자로 축소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 내용은 250자에서 50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최대 글자 수 변경 사항은 고교학점제 적용 학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학년에 공통 적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수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련 변경 사항은 지속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